문제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3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나오겠고 걔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즉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개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최고 차의 개수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한 번 접선의 기울기 0 나오고 올라가거나 쭉 올라가거나 각각의 차이점은 얘는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2번 있는 거고 1번 있는 거고 얘는 없는 형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가 되려면 결국 증가함수의 정의는 정의역에 속하는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를 만족시키면 증가함수라고 했죠. 그건 정의고 결국은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대부분 다룰 거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지면 어디서 접선의 기울기를 측정하더라도 항상 0 이상이면 이게 증가함수의 조건이라고 했죠. 증가함수의 조건은 제가 외워달라고 했어. 등호 들어가야 돼. 등호 들어가야 되고 감소함수는 반대겠죠. 부등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 표현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3차 함수가. 그래도 이 문제처럼 풀 것이고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방식처럼 두 번째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조건이 주어져도 똑같이 풀어내시면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모든 실수에 정의된 함수가 쭉 내려가거나 쭉 올라가면 되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수학2에서는 먼저 도함수를 구할 거고 자, 여기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지 조건부등식이 아니라 절대부등식입니다. 여기서 인수분해를 어거지로 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 눈물 나지만 근해 공식을 작성하신 분도 있던데 아니고 얘가 항상 0 이상이면 된다고. 얘가 항상 0 이상이면 되니까 즉 이 2차 함수가 함수값이 0 이상이 나오려면 항상 x축보다 같거나 위쪽에 있으면 되죠. 그냥 판별식이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은 이거였잖아. 1학년 때부터. 자, 그럼 절반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양끝 포함이니까 7개지. 4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네요. 다음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볼 거고 수업 시간엔 제가 빨리 푸는 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다음을 만족한다라는 말은 수학에서 그냥 계속 만족한다는 얘기 아니야? 얘는 그냥 항등식으로 봐야 되죠. 방정식이 아니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합니다. 그럼 첫 번째 뭐 집어넣겠니? 2 집어넣어야지. 적분간의 윗끝 아래끝이 같아지는 x값을 대입하면 이 인티그럴 안에 함수의 종류랑 상관없이 그냥 빵이죠. 윗끝 아래끝 같으니까 왼쪽 0입니다. 우변은 자, 요렇게.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고 그럼 저는 관계식 하나만 더 얻어낸다면 미지수 2개니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함수는 특징이 x값이 달라지면 이 인티그럴 안에 있는 함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x를 분리해서 빼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적분 변수가 t죠. 그럼 적분에서는 t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라고 했어요. 그럼 분배 법칙을 써서 제가 빠르게 정리하면 x, ft, dt는 x는 앞으로 빼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t, ft는 그냥 갇혀 있어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변 뭐 했는지 기억나니? x에 관하여 미분. 저는 그냥 세 글자만 쓸게. x로 미분한다. 그럼 얘는 곱의 미분법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얘도 x에 관한 식이고 얘도 x에 관한 식이니까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윗끝이 x고 아래 끝 상수면 인티그럴 안에 있는 함수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지. 변수만 x로 바꿔서. 결론은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x, fx. 이거 그대로 변수만 x로. 얘는 윗끝 x, 아래 끝 상수니까 이거 그대로 변수만 x로. 자, 저는 양변 미분했으니까 이쪽도 이렇게 미분해야겠죠. b는 날라갑니다. 짠, 짠. 이제 뭐 집어넣을래? 한 번 더 미분하면 fx도 구할 수 있고 지금 얘는 f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a 플러스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냥 x에 또 2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윗끝 아래끝 같아지니까 0이고 얘는 4a 마이너스 4죠. 스몰 a는 1 나오고 자, 스몰 a가 1이면 여기서 b는 4 나오지? 자, 둘이 더하면 5번 나오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팁은 하나 말씀드렸어요. 인티그럴 안에 x-t ft dt가 오면 이거 몇 번 미분하면 좌변이 fx 된다고? 2번 미분하면 그냥 fx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f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a랑 b를 구하는 문제니까 굳이 그 방식은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13번. 네. 네. 11번. 이게 좀 뭐에서 막히셨을까? 자, 11번 다음 함수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저는 저 함수를 fx라고 두고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내가 저놈의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려면 도함수 필요합니다. 그럼 프라임 x를 먼저 구하시고 자,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되죠? 난 연예인인 줄 너무 푹 눌러 쓴 거 아니니? 좀처럼 알아볼 수가 없네. 우리 반인데. 자, 일단 도함수만 보고도 저는 증간표를 작성하는 건 당연히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는 그렇게 그리는 경우 별로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3차, 4차밖에 안 나오지 않아? 그 다음에 최고 차의 개수는 음수야.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면 x가 커지면 점점 작아지겠지 결국.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점점 작아질 거예요. 양 끝은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정해져 있다고. 그럼 머릿속에는 당신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이거나 뭐 이런 모양 등이겠죠. 네, 맞습니까? 자, 차이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3번이면 즉 극대값 2개, 극소값 하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2번 나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죠? 한 번 나올 때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2차 함수처럼. 그냥 모양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 빨리 그리자는 얘기야. 그럼 이 도함수에서 지금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0이랑 1일 때죠. 근데 0에서는 부호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x가 0보다 조금 작든 조금 크든 이놈의 부호 변화가 없지. 부호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왼쪽에서도 양수, 오른쪽에서도 양수. 그럼 실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빨리 그려야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어? 너 왜 왔어? 이럴 리가 없는데? 설마 정신 차린 거? 잠깐만, 시험지 갖고 와. 이런 모양이라고? 맞습니까? 그래야 0에서 그 값이 안 나오잖아. 0 근방에서는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1에서는 부호 변화가 있어야죠. 1보다 조금 작을 때랑 조금 클 때 보면 이런 부호 변화 생깁니다. 그러니까 극대든 극소든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보면 극대값이 0이냐라고 했어요. 극대값은 지금 1에서의 함수값이죠. F1 구해보시면 되죠.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빵. 자, 극소값은 별로 안 물어봤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1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감소한다. 이게 제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증가 감소 구간에 둘 다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둘 다 포함은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현재 교육 과정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맞아. 그지? 이쪽은 열린 구간이고. 근데 얘도 국어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1보다 오른쪽에서 감소하는 거 맞죠? 맞으니까 얘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보통 이렇게 나왔을 거야. 닫힌 구간으로. 자, 3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해서 증가한다. 증가하는 거 맞지? 이쪽 구간이잖아. 이쪽 구간. 이 왼쪽에서 다 증가하는 거 맞죠? 물론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도 맞다는 얘기고. 맞지?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 4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게 지금 극대값이 0이라고 구했으니까 여기가 X축이겠지. 이렇게. 한 번만 나겠죠. 그럼. 4번이죠. 4번. 극소값,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소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 13번. 자, 재작년 무원이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두 f1-g를 구해주세요. 자, d, dx라고 와 있다는 얘기는 얘를 미분해달라는 얘기죠. 미분했더니 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 d, dx를 걷어내버려야 되죠. 양변 뭐 하라고 했어요, 제가? 미분이야, 적분이야? 적분. 양변 적분하면 지금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상수는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상수라는 게 왼쪽에서도 튀어나오고 오른쪽에서도 튀어나오면 한쪽으로 넘기면 결국 상수 한 개로 쓰는 게 계산에 유리하다라고 했죠. 적분 시간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 그냥 적분. 이 정도는 암산해야지. 뭐 인티그럴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같은 방식으로 d, dx 걷어내야 되니까 양변 적분하시면 좌변은 fx, gx고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되지. 이 적분 상수 C는 같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상수를 우리가 적분 상수 C라고 쓰는 것뿐이고 이 두 상수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둘을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셔야겠죠, 먼저. 맞습니까? 이제 C1, C2를 구해볼게. 아래 힌트가 나와 있네. 자, F0은 마이너스이고 G0은 3이다.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좌변이 1 나오고 0 집어넣었으니까 C1이 1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0 집어넣으면 F0은 마이너스 2고 3이니까 좌변 마이너스 6이고 0 집어넣었으니까 C2 되겠네.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바로 쓸게. 제가 두 번 쓰기 좀 애매하니까 이거는 그냥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구했습니다. 그죠? 이제 뭘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 다항함수 두 마리를 곱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곱한 식이 이거니까 얘를 한번 인수분해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뭘 집어넣으면 0이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정도 집어넣으면 0 나오겠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인수 정리. 여기 x제곱이고 2차항 없으니까 마이너스 3x고 이렇게 되겠죠? 뭐 조립제법 쓰셔도 되고. 그럼 마지막 힌트를 다시 한번 이용해보면 여기서 그냥 끝났네. 둘 중에 하나가 fx고 하나가 gx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그냥 gx네요.
왜? G형이 3 나와야 된다며? 얘가 그냥 fx네. 그럼 딱 떨어지잖아. F형은 마이너스 2. 맞죠? 그리고 둘이 갖다 더해도 2씩 나오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런 생각,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 개수가 얘가 2고 얘가 2분의 1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건 달에 만족이 안 됩니다. 그냥 개수가 플러스 1인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문제가. 뭐 이런 경우 무수히 많겠죠 사실. 근데 마지막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만족시킬 수도 없죠. 여기 개수가 2고 2분의 1이면 둘이 갖다 더해서 이거 안 나옵니다. 자 마지막 F1. F1은 그럼 구해보시면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인가? 그 다음에 G1 4. 자 더하시면 마이너스 8. 1번 나오지 1번. 올 줄 알았지. 자, 그 다음이 15번. 많이도 틀렸더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중에 보시면 실려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행식복고를 골라왔고 실제 도형은 더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건 뭐 계산에서의 계산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볼 때 팁을 말씀드리면 얘는 지금 공간 도형이죠. 원뿔이니까. 공간 도형은 시선을 어디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선 어디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간, 즉 3차원이 2차원으로 보이는 위치에서 관찰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얘를 정면에서 바라봤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 되겠지 지금. 그냥 이등변 삼각형 모양 아니겠니? 정면에서 바라봤다라고 하면 아래쪽 이 평면, 원이 직선으로 보이는 이 위치에서 정면에서 딱 바라봤다라고 할게. 그 다음에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 원기둥은 정면에서 바라봤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이겠죠 지금.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4라고 했어요. 여기 중간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가 12. 이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특별히 수학 2나 기하나 미적분에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인데 지금 이 문제에 좌표축이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죠. 그냥 어떤 이 공간에 떡하니 도형 하나만 주어졌죠. 좌표축이 있을 때랑 없을 때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좌표축이 주어지고 어떤 그림이 주어지면 항상 x좌표 기준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얘는 중요한 변수 기준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좌표축이 없으면.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중요한 변수가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건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변수 사이의 관계식. 이것만 잘 얻어내시면 돼. 그럼 도대체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어디서 얻어내냐? 얘는 좌표축에 나온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추억의 닮음. 여러분들이 최대한 닮음이나 혹은 피타고라스 정리 등 이용하셔서 관계식만 얻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닮음보다 오히려 더 편안한 건 평행한 보조선 이런 건 고교 수학에서 거의 쓸모가 없어요. 대부분 수선입니다. 수선을 먼저 내리고 닮음함 잘 찾으시면 돼. 자, 그럼 원기둥의 부피를 표현하려면 밑면의 반지름이랑 높이가 중요하지 않겠니? 그럼 제가 걔네 둘을 미지수로 잡아볼게. 높이 이게 h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 r.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원기둥의 부피는 제가 V라고 쓰겠습니다.
V는 일단 3분의 1 파이 R, 왜 3분의 1이야? 병신인가? 밑면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에 H 같다 곱하면 되지. 높이. 원뿔이 아니니까. 요거지. 지금 제가 변수 몇 개 잡았어요, 그럼? 2개입니다. 파이는 상수고 얘랑 얘랑이 변수죠. 변수 2개에 관한 미분이나 최대 최소는 고교 수학이 아니에요. 하나로 표현하셔야 돼. H를 R로 표현하든 R을 H로 표현하든 둘 중에 하나. 그럼 관계식이 필요하네. 관계식이 필요한데 여기 멍하니 보면 12대 4, 즉 3대 1이라는 얘기죠. 3대 1. 그리고 요 삼각형도 닮음 아닙니까? 요 삼각형이랑 이 커다란 삼각형 닮음인 거 맞지? 한 각 공유하고 나머지 한 각 직각이고 RHA 닮으면 되겠고 그럼 얘만 표현하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12에서 H만큼 빼면 되겠지. 그지? 12에서 H만큼 빼면 됩니다. 그럼 12-H 대 R이 3대 1이라는 얘기죠. 12대 4니까. 그럼 3R은 12-H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초이스. R을 H로 표현할 거냐, H를 R로 표현할 거냐. 지금 계수의 분수가 안 나오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쁜 것 같아. H는 12-3R. 맞아? 여기까지 되죠? 그럼 저는 부피를 뭘로 표현하는 거야, 지금? R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피는 이제 R에 관한 함수예요. 저는 R로 표현할 거니까. 파이 R 제곱의 H 자리에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범위는 제한될 거예요. R은 0보다는 커야 되고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높이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R은 뭐보다는 작아야겠니? 4보다는 작아야겠지. 뭐 이 그림에서도 당연히 아랫면의 반지름이 4니까 이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반지름이 4를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저는 그냥 마이너스 파이로 묶어낼게. 마이너스 파이로 묶어내면 에이 마이너스 3파이로 묶어낼래. 네, 마이너스 3파이로 묶어내자. 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얘는 결국 R에 관한 3차 함수죠. 여기서 풀어내는 방식은 아마 학생들마다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는 R에 관한 3차 함수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 미분법을 이용해서 V'R을 그대로 구하셔도 되고 자, V'R 그대로 구해보시면 곱미분 쓸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엥? 맞죠? 자, 그러면 R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지. 최고 차이 계수는 음수고요. 그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지금 3차 함수가. 그럼 0일 때 0은 어쨌든 가질 수는 없죠. 3분의 8일 때. 자, 그럼 3분의 8일 때가 최소겠죠? 이 범위 안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H값은 여기다 3분의 8 집어넣으면 H는 4 나오지. 자, 답은 20 나오겠네요. 마지막에 6R 플러스 H니까.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잘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굳이 미분법 안 쓰셔도 될 것 같아. 이걸 R축이라고 하면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습니다. 0에서 접하고 4에서 만나야 되죠.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는 음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가 최대 아니겠어? 네, 맞죠?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4를 3등분하고 2만큼 가져가면 되죠, 여기는.
암산이 좋으신 분은 그대로 3분의 8이라고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 나중에 고3 때쯤 되면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여기 처음 연습하실 때는 도함수를 구하고 극대극소 가지는 점 찾아주시면 되고 됐습니까? 자, 활용 문제 제가 하나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16번은 뭐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게 수능 기출 문제였고 그걸 살짝 변형을 해서 자, 2차 함수와 3차 함수, 도함수가 다음과 같다. 지금 얘는 여기 좌표축에 나와 있는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hx를 fx-gx라고 새롭게 약속을 했으니 그놈을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기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둘 다 지금 다항함수니까 둘 다 미분이 되고 그럼 h'x는 제가 hx의 그래프 개형을 알아보려면 당연히 도함수가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맞습니까? 자, 그럼 hx는 2에서 극대냐?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먼저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죠, 우리가. 지금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f'x랑 g'x가 같을 때가 0이 되니까 둘이 같다라는 얘기는 교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점. 여기랑 여기죠. 이걸 만족시킨 x값은 b랑 2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hx를 한번 그려볼게. 만약에 x가 b보다 작다. 이거보다 왼쪽이다. 이거보다 왼쪽이면 g'x랑 f'x랑 뭐가 위쪽에 있습니까, 지금? g'x가 위쪽에 있지 않아? b보다 왼쪽이면 g'x가 위에 있어요. g'x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크다는 얘기고 얘에서 얘를 뺀 놈은 음수 나오겠지. 맞아.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고 얼마인지 모르지. 이쪽은 음수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보면 g'x보다 f'x가 위쪽에 있죠. 얘가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얘에서 얘를 빼면 양수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다시 위아래가 바뀌지. 그럼 hx는 내려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내려가는 이런 함수다 라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자, 그럼 기억은 맞습니다. 2에서 극대 맞죠. 그 다음에 닫힌 구간 h'x는 닫힌 구간 b부터 2까지 해서 증가하냐? 지금 증가는 안 하죠.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얘가 h'x잖아. 그럼 결국은 둘의 함수값의 차입니다. 그죠? h'x가. f'x랑 g'x의 함수값의 차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함수값의 차를 보면 이 선분 길이가 함수값의 차 아니야? 그죠? 그러면 선분 길이의 차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죠. 지금 니은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얘는 맞아. hx는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증가하는 게 맞죠. 근데 h'x면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올라가다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감소하고 있죠. 지금 미분 가능하려면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 형태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hx가 아니라 h'x니까 얘는 틀렸어요. 자, 디귿. hb가 0보다 작으면 방정식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자, 여기가 지금 hb죠. 여기가 hb면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x축이 여기 있으면 2번 만나는 거고 여기 있으면 1번 만나는 거잖아. 알 수 없음이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항상 옳은 것만 골라야 되니까 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 입니다 아마.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1T, V2T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둘 다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머릿속에는 일단 이게 있어야겠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고, 다시 속도는 뭘 미분해서 나왔냐? 위치. 거리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그죠? 그럼 속도를 적분을 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야겠지. 그럼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암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PQ의 중점을 M이라고 했습니다. PQ의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위치. 속도가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럼 이놈의 위치를 제가 편의상 x1t라고 할게. 그럼 이거 적분하시면 이런 꼴이겠지. 이런 꼴인데 0에서의 위치가 얼마 나와야 돼 지금? 0. 원점 출발한다며.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적분상수가 안 붙습니다. 이렇게. 이게 P의 시간에 따른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Q의 시간에 따른 위치는 x2t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얘도 원점을 동시에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t가 0일 때는 빵 나와야 돼. t가 0일 때 빵 나오려면 얘도 적분상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Q의 중점. PQ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그럼 M의 위치를 제가 편의상 X 라지 MT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시간에 따른 위치라며. 그리고 중점이니까 둘이 갖다 더하고 나누기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각각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제가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했고, 그 둘의 중점을 라지 M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의 중점은 지금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거예요. 중점은 얘랑 더하고 나누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더하는 순간 뭐 얘랑 없어질 거고요.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이해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t제곱이죠. 이게 시간에 따른 m의 위치예요. 그지? 시간에 따른 m의 위치. 그럼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그리기가 아주 편안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예요. 0에서는 접하고 1에서는 만나는. 자, 이쪽을 t축이라고 했을 때 뭐 이쪽은 안 그려지겠지만 접하고 만나고. 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시간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가 되겠고, 그러면 M이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어디서 다시 원점이 됩니까? 원점 지나는 시간은 t는 1일 때죠. 여기까지 됐어요. 얘는 위치고 이제 이동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동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원래 속도. 이동거리라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속도를 가운데 두고 그냥 정적분을 구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고, 그죠? 정적분을 구하면 위치의 변화량이고, 제가 절대값을 씌워줬다는 얘기는 넓이죠. 넓이가 이동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얘는 각 시간마다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1초일 때 다시 위치가 0이니까 원점을 다시 지나는 건 맞아요. 그럼 1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적분 구하는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관계식이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아마도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조금 바꿔서 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시간에 따른 m의 위치죠. 위치인데 이거 다시 미분하면 뭐예요? 속도입니다. 그럼 vmt를
제가 이거 다시 미분해서 구하면 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잠깐, 아니,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시간에 따른 위치고 이 속도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뒤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원점까지만 다시 안 오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고 다시 1초일 때 원점을 도착하니까 앞으로 간 거, 뒤로 간 거 다 더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속도를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위치고 다시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고 이놈을 이 적분 구간에서 적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도 그릴 수 있지 않아? 이 안에 있는 걸 제가 그려보면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고 어디랑 어디서 만나니? 0이랑 3분의 2에서 만나겠지? 0이랑 3분의 2. 맞아요? 0이랑 3분의 2에서 만납니다. 0이랑 3분의 2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0부터 3분의 2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3분의 2부터는 뒤로 와서 딱 1초일 때 제자리에 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서 보면 이거죠. 이게 지금 위치래매. 위치가 자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t가 3분의 2일 때 원래 그 전까지는 위치가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이쪽은 양수란 얘기고 이쪽은 음수란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저는 얘는 끝까지 계산을 하기보다는 식만 써드릴게. 0부터 어디까지? 3분의 2까지는 이거 양수예요. 그럼 그냥 얘를 정적분하시면 되겠고 근데 3분의 2부터 1까지는 아래쪽으로 있죠. 그럼 절대값 열어내면 부호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됐습니까? 자, 부지런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자, 이것도 13학년도 수능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낸 것 같고 이 문제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나중에 학교 가시면. 다음 3차 함수에 대하여 라지 fx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얘를 보고 할 수 있는 건 그냥 0 집어넣으시면 0이죠. 윗끝 아래끝 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미분하면 윗끝 x 아래끝 상수니까 이거 그대로 나와야 돼요. 맞죠? 그리고 fx는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라지 fx는 몇 차 함수일까? 자, 4차 함수다라고 우리 예상이 가능하지. 왜냐하면 3차 함수를 적분을 하고 윗끝에 x를 집어넣었으니까 4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4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진다. 지금 4차 함수이고 지금 도함수를 봤을 때 라지 f'x를 봤을 때 4차항의 개수도 양수가 나와야겠죠. 이거 적분하시면 되니까 4분의 1 x 대제곱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근데 저 4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대. 그럼 머릿속에 착착착 4차의 개수는 양수인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이 중에 극대극소를 가지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죠. 나머지는 극소밖에 없어요.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식으로 많이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래프를 선호하는 편인데 극대극소를 가진다라는 조건을 외우지 마시고 일단 4차 함수를 먼저 그려보라고. 그리고 극대극소를 가지는 경우는 이 경우잖아. 그럼 이 경우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오면 되는 거라고. 이 조건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여러분들이 생각의 과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3번 나오면 됩니다. 얘가 도함수라며. 얘가 0이 되는 점이 3번 나오면 되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여기까지 해석하는 건 적분 문제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미분법에서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면 되는 거죠. 잠깐 돼? 그러니까 이거는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미리 알고 있으셔야 돼. 알고 있으시면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는 개형은 이거고 이렇게 되려면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는 점이 3번이 나와야 되고 얘가 도함수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3번 나오면 된다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 문제를 절반 푼 거고 여기서 다시 풀어야죠. 자, 그러면 A는 제가 슉 넘겨볼게. 이렇게. 자, 그리고 왼쪽을 보면 쉽게 그릴 수는 좀 없는 형태인 것 같아. 인수분해가 좀 껄끄럽죠. 껄끄러우니까. 잠깐, 여기까지 됐어? 요 방정식이 실근을 3마리 가진다. 3차 이상의 방정식의 판별식 같은 거 안 배운다라고 했죠. 다 그래프 그리시면 돼. 다. 이거 똑같아. 그냥 얘를 제가 gx라고 할게. 왼쪽을. 그럼 이 그림 그리고 이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몇 번 만나게 조정하면 됩니까? 위치를. 3번 만나게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gx라는 함수를 그려내기 위해서 다시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gx는 제가 임의로 지정한 겁니다. 이거 그려야 되니까 f는 여기 쓰였고 자 그럼 g'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맞습니까? 자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고 저 gx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x의 크기 순서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두 값은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자,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5가 되겠고 g 3.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자,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위치하면 얘랑 3번 만나니까 저 방정식이 실근 3마리 가지는 거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부등호만 잘 작성하시면 돼. 마이너스 a는 얘보다는 커야 되고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실근 2개예요. 얘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다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냐? 라고 했으니 등호 빠져 있으니까 최대에서 최소 빼고 빼기 1 하셔야 되죠. 31개 나오겠네. 31개. 4번. 얘는 아주 클래식한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 자, 그럼 잠깐만. 자,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여라. 그 다음에 도함수 주어졌습니다. 도함수를 봤더니 바로 인수분해는 되죠.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a는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를 봤을 때 얘를 적분하면 fx가 될 테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1인 3차 함수가 될 거야. 그럼 아무튼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양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크기 순서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한 번 0이고 3분의 2a는 이쪽이에요. (3분의 2a가) 얘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는 a가 양수라고 했죠. 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자, 함수 y는 절대값 fx라고 했습니다. 절대값 fx면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야 되죠. 올렸더니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소값. 그러면 지금 요 식에서 x축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x축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접어 올렸을 때 극소값이 몇 개 나오지? 한 개 나와.
두 개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잖아. 이거 극소값 맞지? 극대극소는 애초에 미분 가능성이나 연속성이랑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두 개 나옵니다. 그림을 제가 이쪽에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아래쪽 부분 접혀 올려가고 이렇게 극소, 극소, 극대. 다시 극값은 미분 가능성이랑 상관없는 거야. 연속성이랑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극대, 극소의 정의 자체가. 근데 왜 맨날 미분을 하나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룰 뿐이지 극대, 극소의 정의에는 연속성도 미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두 개의 극소값 F4랑 16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극소값이 두 개 나오는 건 맞아. 맞는데 4면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럼 얘가 F4면 얘가 16이 돼야 되는데 16이 될 수가 있니? 지금 여기가 X축이면 안 되겠죠. 0 나옵니다. 0. 그렇지 않아요? 그럼 X축이 여기 위치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X축이 더 올려볼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극소값은 두 개인 거 맞아. 근데 극소값 두 개 다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니까 안 되죠. 극소값 하나는 16 나와야 된다며. 그럼 더 올려볼게. X축이 이렇게 있다. 잠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극소값이 몇 개 나올까요? 3개 나옵니다. 3개. 이쪽 접혀 올라가야 되고 이쪽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 둘, 3개 나오지. 아예 조건 자체가 만족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그려줘도 안 될 것 같아요.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아래쪽 부분 접혀 올라가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극소값 둘 다 빵 나오죠. 얘도 안 되네. 하나 남았네 이제. 극소값은 이렇게 그려질 때 X축이 이렇게 그려진다, 위치한다라고 하면 아래쪽 부분 접혀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고 맞죠? 그럼 어떻게 되면 됩니까? 여기가 얼마 나오면 되지? 16이 나오면 되고 여기가 딱 4면 되겠지? 그럼 극소값이 F4랑 16 두 개 나옵니다. 4에서의 함수값이 극소값 하나, 얘가 두 번째 극소값. 맞아? 그럼 관계식 두 개 나오겠네. 그럼 원래 함수는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4고 이걸 절대값을 씌워줬더니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게 16이라는 얘기고. 그럼 원래 함수 y는 fx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6이 돼야겠죠. 원래 함수의 극대값 0에서 여기가 0이라는 얘기지 지금. 그림이 조금 삐뚤어졌는데. 그럼 관계식이 원래 함수의 0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고 F4는 0이 나오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fx는 이거 적분한 거죠, 이거. 이거 적분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올 거야. 자, 적분상수 c가 나올 텐데 f형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으니까 c는 바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f4는 0이다. 자, 스몰 a는 3 나오겠지. 3. 자, 스몰 a가 3이면 극소를 가지는 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입니다. 2. 그죠? 얘는 지금 3이라고 구했고요. 그럼 원래 함수의 극소값 구해달라라고 했으니까 f2 구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0 나오겠네. 네, 됐습니까? 조금 생각이 많이 필요한 문제고 돌에 울고 이거는 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아마 끝까지
이 문제를 집중력 있게 안 푸신 것 같아.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음과 같다. x좌표가 x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지금 미분하고 x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프라임 x 도함수가 주어진 겁니다. 얘는. 얘란 얘기예요. 뭐 전개하면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얘가 지금 도함수잖아. 어디에서의 극대 극소가 나와? 극값이 0일 때랑 4일 때 나오지. 0일 때랑 4일 때 나오는 거 확실합니다. 그게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x가 0일 때랑 4에서 극값 가지는 건 확실해. 그리고 극대 극소값의 합이 32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은 0이 극소인지 극대인지는 모르겠으나 둘 더한 게 32가 나와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힌트 하나 더 주어졌죠. F형은 8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fx를 제가 꾸며내 보면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3분의 k x세제곱 마이너스 2k x제곱 적분상수 띡 붙으면 되지. 근데 f형이 8이라고 했습니다. 8이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은 그대로 8이 되겠고, 그럼 얘가 지금 8이라고 했으니까 위의 식에서 f4는 24가 나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f4 4 집어넣고 구하시면 되지. 자, 여기 4의 세제곱이니까 64 마이너스 32k 플러스 8이 24. 자, 이거 계산하시면 분모 3으로 맞춰주면 마이너스 3분의 96에서 64 빼면 되니까 32. K가 이거 넘기시면 16. 자, 그럼 K는 자 양변에 32분의 3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왔으니까 최고 차이 계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고요. 이거 뭐 뒤에는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에 F2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으시면 자 16 나올 것 같아. 1번이죠. 1번. 네, 됐습니까?